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7월 25일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제4차 전국 로병대회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축하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날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전쟁 노병들을 금은보아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감높이 불러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다시금 가슴 뜨겁게 사교할 있습니다. 지리치리 다가올수록 승리자라는 궁지로 가슴이 부풀고 전승세대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로 하여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제4차 전국 로병대회에 참석하시어 우리 전쟁 로병들을 혁명 선배로 모시고 있는 것이 크나큰 자랑으로 힘으로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의 구절구절이 지금 저희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저희들은 그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을 훌륭한 혁명 선배, 교양자로 더없이 존경하고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 숭고한 도덕의리 세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의 전쟁 노병들은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이라고 감높이 불러주시면서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준 은인들인 전쟁 노병들이 로당 입장하면서 자기의 한 생을 긍지높이 총할 수 있도록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미움을 다 안겨주셨습니다. 전승세대의 삶을 최상의 경지에서 핀두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지금 온 나라에 전쟁 노병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기풍이 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전쟁 노병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이 가슴속에 구두리 미운을 다시금 새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호원들 모두가 다 그 로병 동지들이 건강을 돌보드리는 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고 또 전쟁 로병들을 존경하고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정승절에도 전쟁 로병 동지들에게 드리려고 공장 정업원들과 연구사들이 그 노인들이 건강에 좋은 한경피 청심환을 비롯해서 그 고려약재로 보약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쟁 로병 동지들 건강해서 로당 입장하도록 우리들이 성의를 다하려고 합니다.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온 나라가 승리의 환희로 들끓던 그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승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온 나라 인민은 조국을 결사수호하고 영웅조선의 승리의 역사를 창조한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며 승리가 얼마나 값비싼가를 이 땅에 피로써 하루 새긴 우리 청년들의 불멸의 위후는 용의 금별 메달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130여만 명의 청년들이 전선으로 탄원하였습니다. 인민군 병사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외치며 치열한 결전장에 소슴없이 뛰어들어 불 뿜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았고 정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어 용감히 싸웠습니다. 전쟁 3년간 총 617명의 영웅들이 배출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446명의 영웅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라는 유명한 시를 남긴 리스버그 영웅을 비롯해서 10대 영웅들이 수십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조국해방 전쟁 시기 처음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장태화 영웅과 계례중앙총에 제일 먼저 공화국 깃발을 날린 거현빈 유영과 같이 20대의 영웅들은 420여 명에 달합니다. 돌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린 당원들처럼 민총원들 앞으로라는 부름을 언제나 심장에 안고 침략자들과의 반가리 싸움에서 전하의 민총원들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돼서 싸웠습니다. 무한한 용감성과 대중적 영웅주의,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조국을 지킨 1950년대 청춘들의 심장의 외침은 오늘도 전승의 메아리 되어 시대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사에 아로 새겨진 영웅들의 위호는 청년이라는 부름과 더불어 조국 총사의 금문자로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하고
조국 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을 사회주의 조선의 녹수로 굳건히 이어준 전승세대의 고귀한 사상 정신적 제부를 충성과 애국의 핏줄기, 승리의 계주봉으로 물려받은 새 세대들은 영원히 당을 따라 승리의 한길을 줄기차게 이어갈 것입니다.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청년 학생들 속에 전승세대의 조국 수호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회하며 또 청년동맹 조국을 조직들에서는 수호하겠다는 전쟁 노병들과의 이런 상봉 모임을 하나의 의의 있게 조직해서 수령님 청년 학생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전승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주장력도 있지만은 로병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 학생들은 우리 조국과 혁명의 존치물이 어떻게 수호되고 그들이 지켜낸 조국의 한치 한치의 땅,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달아나는 놈들이 뒤통수에 복수의 총창을 박았는데 분대장 조영구동무는 총창으로 17놈이나 총창으로 찔렀습니다. 118고지 주변에서 최종적으로 포위하고 괴멸시켰는데 겨우 몇 놈만이 목숨을 건지고 달아났습니다. 위대한 전승세대가 발휘한 불굴의 투쟁 정신과 그들이 세운 감높은 위훈을 되새기며 각지 청년 학생들은 1950년대 용전사들의 수령결사옹리 정신과 조국수호 정신을 충성과 애국의 핏줄기, 승리의 계주봉으로 받아안고 영원히 당을 따라 승리의 한길을 꿋꿋이 이어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이민위촌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우리 혁명의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나가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습도가 70% 이상,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으로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강수량이 적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는 것과 관련해서 전국 전민이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해서 가물 피해 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수 설비와 물 운반 수단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포존들에 대한 물 주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농작물들의 용량 상태를 저해주고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 등 가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가물 피해를 막는 데서 나서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벼가 올인 이상이 생겨 자라는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가 그 온도에 가장 민감한 시기인데 이때 가물 피해를 받으면은 이삭당할 수가 줄어들고 벼알이 크기가 작아지고 쭉정이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물 관리를 잘해서 필요한 물기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토양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간단 물대기, 포화식 물대기 방법을 위주로 하면서 다락논을 비롯해서 물이 잘 빠지는 논들에서는 후름식 물대기 방법을 적용하며 담수식으로 논물을 관리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량원수를 충분히 보충해주고 성장 촉진제, 생물 활성제들을 자주 분매해줘서 벼의 생리적 활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릉에서는 현재 갯거리가 나오고 있는 포존들에서 갯거리 뽑기와 줄기 부분 꺾어지기를 잘해야 합니다. 꽃가루 묻혀주기는 아침 이슬이 진 다음부터 기온이 30도씨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포존들에서 가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맡기고 우물과 굴포, 쩔장을 비롯한 지하수 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강호기, 소형 양식들을 만가동시켜서 물부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가물 피해가 나타나는 포존에서의 물주기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15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은데 토양 30 내지 40cm쯤까지 푹 젖도록 줘야 합니다. 여기는 낙랑구의 버섯농장입니다. 지금 전반적 지역에서 7월 말까지는 가물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맞게 지금 이건 농장에서는 가물을 막고 농작물의 생육 조건을 안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이런 필요한 대책들을 자기 단위 실정에 맞게 기동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고온과 가물 현상은 이제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물을 받을 수 있는 퍼전들을 정확히 장악하는 데 기초해서 이동식 양수기, 그다음에 강우기들을 총동원하여 고랑관수와 분수식 박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리분조 성원들을 작업반에 고정 배치하고 이동식 양수기, 강우기들을 임의 순간에 쓸 수 있게 준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농장에서는 물 주는 시간을 정확히 타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 시간에 물을 주게 되면은 땅이 더 마르고 그리고 이 농작물이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 17시부터 20시까지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작업반들에서 간소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논에서 물관리 방법은 간단 물대기 방법, 흐름식 물대기 방법 이걸 위주로 하고 나노 규소비료를 비롯한 용량액들을 지금 시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장촌 남세전문 협동농장에서는 관계시설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물주기 수단을 총동원해서 가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실정에 맞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35도씨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가물도 지속되고 있지. 하늘만 쳐다본다는 게 정말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민군들도 물차를 가져와 도와주고 지원자들 또 전화했지. 우리 농장에서도 주인된 법문을 다 하자고 양수동수를 최대한 동원하고 그다음에 분수식 간수와 고랑식 간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물이 계속된다고 해서 때 없이 분수식 간수를 막으면 되지 않습니다. 햇빛 비싸 간격으로 해서 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낮 시간에는 고랑 간수를 이주해가지고 끊기지 않게 물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농장을 돕자고 이렇게 물차를 끌고 달려나왔습니다. 가물이 아무리 계속돼도 우리가 신권 노력하면 이쯤만 자연재해는 능히 극복할 수도 생각합니다. 여기 사동구역 미림 남세전문 협동농장에서도 그 농작물들이 가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조성된 데 맞게 여러 가지 물대기 방법을 적극 이용해서 그 농작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는 이런 조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물이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넘뼈들은 다 오름 이삭이 지금 자라는 시기인데 이 기간에 이제 가물이 넘뼈 생육에 대단히 불리한 용량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물온천을 깡그리 찾아내고 가능한 이 수단을 총동원해서 넌물을 흐름식으로 대기한 저희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넌물이 흐르지 않으면 넌물 온도가 높아져서 뿌리 썩은병이 들어오시고 넌뼈가 다 물끓어서 썩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양수장의 망가동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물관리용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서 흐름식 물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물을 받으면 용량이 딸릴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총동원해서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용량액을 뿌려주기 위한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물이 지속되게 되면 강내가 가물 피해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에서는 강내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국복 대책으로서 강내 깨꼬리 꽂아주기와 토양 피복 씌워주기, 물 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 씌워주기는 강내 밑부분에 둘 내지 세 잎을 따서 덮어주는 방법과 주변에서 풀을 베어 토양 뿌리 목주위를 덮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면 인당 모두가 다 떨쳐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농촌경위원회 일꾼들은 물론 도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떨쳐나섰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물주기를 진행한 퍼전들에는 청풀가기를 진행하고 그 강냉이 깨꼬리 뽑아주기를 진행하여서 강냉이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진행함으로써 강냉이 성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시가 총동원됐습니다. 이 강냉이 반 물주기에. 원동기 펌프와 강우기를 비롯한 관수설비는 물론이고 물차와 뚜락도로를 비롯한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윤종기제들도 모두 이 가물 피해 막이 전투에 총 집중했습니다. 우리 단위도 여기 문현협동농장 5작업반 강내 위반 물주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고랑, 마지막 포종까지 물을 충분히 주고 그 위에 벽교도 충분히 깔아주고 있습니다. 주인된 자각을 안고 모두가 마음을 합치고 일선을 다구쳐서 이른 아침부터 강냉이 밭에 물을 충분히 대주고 있습니다. 시안의 양수장들을 한원복구를 다 진행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부터 지금 공장 기업소 동사무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이르기까지 총동원해서 물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차와 그다음에 펌프들, 그다음에 뚜락들을 비롯해서 물을 줄 수 있는 윤정기들은 100% 지금 조직 사업에서 지금 현장에 좀 다 나가서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총력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 온도가 33도가 지속되면서 뿌리 활성이 떨어지고 뿌리 속 운병이 더 달아진 이런 조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넘뼈 흡안기 피해 관리에서 중심을 뿌리 활성을 높이는데 정하고 넘물 관리를 후름식 물대기, 간단 물대기, 포화 수식 물대기와 같은 방법을 현장 조건과 물 조건에 맞게 도입하고 모든 넘물 관리공들이 넘물온도를 낮추기 위한 이런 기초 대책을 세웠습니다. 깡내가 깨꼬리가 7월 10일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물기 날기 증상을 막기 위해서 우선 깨꼬리 꺾어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꼬리에서 둘 내지 세 번째 잎을 꺾어주거나 잘라주는 방법으로 해서 깡내기에서 수분 증발을 최대한 막고 있고 청풀가기를 전면적으로 도입해가지고 토양에서의 수분 증발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서는 우선 이 합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물대기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고온과 폭염이 견딜 수 있도록끔 우리 군에서 자체로 생산한 다원소 강물질 비료와 복합 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영양 강화제들을 입덧 비료로 분배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냉이 포존들에서는 강육에 의한 간수, 고랑 간수의 합리적인 물대기 방법들을 도입하고 뒤따라가면서 이 청풀을 깔아주어서 토양 온도를 낮추고 수분 날기를 막아서 가물 피해를 극력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밭들이 대부분이 모래 메우기 땅이기 때문에 다른 농장보다도 가물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게 농장에서는 고랑 간수와 토기마다 물주기 방법을 병행시켜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 온천을 몽땅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물이 지속되면은 이 강내가 수정이 잘 안 됩니다. 농작물에 물질 대사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죽고 나서나 가물을 뽑아자면 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주인끝을 바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가, 양심을 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내기도 하고 김매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가물이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가슴이 아프단 말입니다. 다들 그저 가물 곡식들이 가물 피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뛰고 또 뜁니다 우리. 결코 이건 농사를 책임진 일꾼들이나 농장원들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사람, 밥술을 뜨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떨쳐나서서 이렇게 애써 가꾼 곡식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 나라 국민된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폭염 때에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양산이나 체향이 큰 모자와 함께 이렇게 안경을 낄 것을 우리 일꾼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온과 무더위가 사람들의 눈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적 문제들에 대해서 유경안과 종합병원 우리 일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햇빛의 빛세기도 많이 세집니다. 태양빛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나친 자외선의 받으면 몸에 다 나쁘단 말입니다. 눈이 이렇게 정상인 사람도 이런 고온과 무더위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면 여느 때보다 눈이 피로한 감, 눈부심이나 눈물 나오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성 결막염이라던가 각막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심장혈관계통 질환이 있던 환자들이라던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눈의 증상이 못되고 좀 다 약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외선의 자극을 받으면
좀 더 부정적 영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폭염이 지속될 때 야외에 이렇게 나가는 걸 좀 금지하며 이렇게 중상인 사람들도 밖으로 나갈 때 자외선 안경이나 색안경, 연우 안경이라도 이렇게 착용하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안경을 끼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햇빛이나 이런 자외선에 대한 이렇게 자극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려를 일꾼으로서 눈 건강 관리뿐 아니라 폭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사병이라든가 열사병, 또 이렇게 알레르기성 질병, 그다음에 이렇게 덥다고 해서 찬물에 갑자기 뛰어들어 생기는 익사사고를 비롯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 건강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돌릴 것을 권고합니다. 양모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폭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메기 생육에 적합한 물 온도는 27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고온 현상이 있을 때에는 물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대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물 속에 산소 함량이 적어지고 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각종 그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병원성 균들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물고기의 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를 높이는 한편 물 환수량을 누리는 방법으로 물 온도를 떨구고 있습니다. 1인식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이 양암 모단학에서 병원성 미생물들이 증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기 속에 물고기 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생리적 활성 물질들이 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양호장 생계일에 아직까지 이렇게 고온적인 건 처음이란 말입니다. 일단 하니까 경험적인 게 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업원들에게 이런 고온 조건에서 물고기 사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온도 지금 재봤을 때 고충 온도는 28도고 밑에 2, 3m 내려가서는 3도 차이가 납니다. 24도, 25도 요 사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직사광선 받을 때는 아마 이렇게 온도가 더 올라갈 겁니다. 온도가 높다 나니까 메기한 데는 적합한 온도인데 다른 고기한 데는 불리한 온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오케이 해주냐면 우리 그물 깊이가, 그물 높이가 4m다 말입니다. 4m니까 그 온도를, 그러니까 그물을 몽땅 다 내려줘가지고 M 밑에 내려가 있게끔 거기가 12시부터 15시 이때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게끔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평천구역 인민위원회에서 폭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구역 안에 물차들이 아침 10시부터 동원돼가지고 물주기 진행합니다. 그래서 9시 전까지 물주기를 충분히 진행하고 그다음에 잔디비배관에서도 이거 아침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차광막을 설치하고 고온 피해를 받지 않게끔 그래서 이거 잔디 생육 상태를 보장하고 영양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구역 안에 못한 잔디들에 대한 잔디 깎기. 잔디가 높으면 안 됩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여름 마른병, 밤생 마른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잔디를 무조건 4cm로 깎아주는 원칙에서 이틀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하고 지금 가로수들에서 특히 이거 단풍나무를 비롯해서 벌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풀벌레가 들어가서 번데기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림사업소를 비롯해서 군중정원적으로 떨쳐놔서 가지고 이거 유충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4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는 1억 9,436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416만 7,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의 주간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 악성 전염병 상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선 감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 지역이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알파 변이 비루스는 180여 개 나라와 지역에로 델타 변이 비루스는 120여 개 나라와 지역에로 확산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이 비루스들의 급속한 전파로 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감염률과 사망률이 부쩍 뛰어올랐습니다. 델타 변이 비루스의 만연으로 하여 프랑스, 도이칠란드, 영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감염률이 그 전주에 비해서 70 내지 80% 증가했으며 지역 125%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망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최근 사망률이 정전에 비해서 30배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각종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전염병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비루스가 퍼지면서 감염률과 입원율,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국의 48개 주에서 지난 주간 하루 평균 감염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서 10%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카나다에서도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그 전주보다 1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메리카 지역은 세계적인 감염자의 약 40%, 사망자의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퍼지면서 아메리카 지역이 악성 비루스 전파의 치명적인 악순환 속에 빠져들고 있는 데 대해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지구의 북반구에서 극심한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 전례 없는 특대형 폭우와 큰 물로 파국적인 재난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7월에 들어와서 소유럽 나라들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도이칠란드, 벨지크, 네덜란드에서 2일 동안에 2개월간의 강수량과 맞먹는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나라는 도이칠란드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17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약 1,300명이 행방불명됐으며 많은 살림집이 파괴되거나 통째로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이칠란드에 있어서 근 60년 내 최악의 자연재해로 됐다고 합니다. 벨지코의 동부와 남부 지역들에서도 제방이 터져 승용차들이 떠내려가고 공공운수가 마비됐으며 전국의 약 120개 도시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이번처럼 며칠째 폭우가 내려 강물이 범람한 적은 지난 200년 동안 있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남부 지역에서는 강 수위가 높아져 1만 700명이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에서도 폭우로 도시들이 침수되고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 수상 메르켈은 유럽 지역을 황폐화시킨 큰 물을 무시무시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말로는 이 혹심한 피해 상황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하남성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특대형 폭우가 쏟아져 300만 4천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21만 5,200헥타르의 농경지에 심은 작물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하남성의 10개 기상관측소에 기록된 이번 비 내림 양은 기상관측 일에 가장 많은 것으로서 100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는 2일 동안에 316mm의 비가 내려 평년 7월 한 달 동안의 강수량을 대폭 능가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시마네현 이즈모시에서 160mm, 도토리현 다이센에서 142mm의 많은 비가 내려 관측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인디아, 파키스탄, 이란 등 여러 나라에서 폭우와 무더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 대변인은 기온이 오르는 데 따라 습도도 높아졌다고 하면서 이것은 더 많은 비가 내리며 큰 물 발생 위험성도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세계 각지를 휩쓸고 있는 폭우와 큰물 피해가 기후변화의 후과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재난을 방지할 대책을 시급히 취할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이안 지역과 북부 내륙,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서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소이안,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송과 사리원, 해주, 남포의 낮 최고 기온이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5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은 7월 26일 월요일, 음력으로 6월 열일입니다.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내지 37도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량강도와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이렇게 심한 폭염 때 인체는 체온 조절 과정에 시간당 500ml 이상의 많은 땀이 나면서 심장 부담도 커지고 혈액순환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과 심장 혈관, 물질 대사 계통의 정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냉국과 약수를 비롯한 음료를 자주 마시어 땀으로 유실된 소금기와 수분을 제때 보충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몬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해저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3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해일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황해남도 해안에서 50 내지 70cm의 해일이 높은 만조와 겹쳐 일어날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황해남도 해안의 농업과 간석지 건설, 재원 부문에서는 해일 피해 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